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건강보험제도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병원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 다 들여다봐도 대한민국처럼 병원에 가는 걸 쉽게 생각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치료에 관한 가격 결정을 국가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기 진료와 약 처방은 얼마? 상처를 꿰맬 때 바늘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가격을 책정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의 가격이 일정해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험수가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죠. 보험수가 현실화. 이 얘기는 의료행위의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려달라는 의미예요. 사람 상처 꿰매는 게 옷 수선하는 것보다 싸다. 이런 부분들이죠. 냉정하게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수가 현실화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의사들마다 실력이 다른데 이걸 똑같은 가격으로 놓는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의료행위의 일률적인 가격 책정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을 따르지 않는 병원이 있다면 훨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경쟁하려면 국민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은 방해가 된다. 이게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맞는 말 같기는 하죠. 그런데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의료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큰 것이 의료 민영화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오바마 케어라고 임기 내내 엄청 공들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들어가면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만들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정부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 기득권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할 겁니다. 얼마 전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셨잖아요. 의사들과 민간 보험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거기다가 이들은 힘도 세죠. 돈도 많아요. 정치권에서 이걸 관철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이런 전 국민이 보장을 받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때 첫 도입이 됩니다.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이었죠. 이때가 1977년 강제 가입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있기는 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의료가 무상이었겠죠? 북한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의료 부분은 북한이 남한보다 좋다는 소리를 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가입 조건이라서 아무도 가입하질 않았습니다. 1977년 박정희 정권은 공무원, 군인, 교사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역사는 박정희 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건강보험의 기본은 의료행위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누가 저항을 하겠어요? 코로 설렁탕 먹을 일 있나요? 아무런 저항 없이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그럼 박정희 정권은 왜 의료보험 강제 가입을 시도했을까?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봅시다. 1977년입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느냐? 유신체제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박정희가 권력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신개헌을 하고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무조건 강경책으로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유책을 꺼내든 것이 이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저임금과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 니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없었어.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르신들이 말도 안 되는 저임금과 엄청난 노동 강도를 버텨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입니다. 박정희와 재벌들은 바로 이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혜택을 누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박정희 덕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당시 대기업 노동자들의 불만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특권성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 신분을 나타내는 증서 같은 것이었어요. 대기업 노동자들은 만족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너무 좋았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가 의료보험 제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불평등의 상징인 의료보험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터져버린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의료보험 제도, 그 의도는 기득권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도 정권의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폭력과 체류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은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특권적 의료보험의 시작이 가능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이 견디고 끝까지 싸워왔고 쟁취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고생이 느껴지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킨 영웅은 박정희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들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수영이었습니다.